예, 기자회견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의당 대변인 한창훈입니다. 예, 방금 전에 기자회견 한번 했는데 지금 기자회견은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부문별 세부 공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의당의 약속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김용신 정책위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계신 우리 건강정치위원회 김종명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천의대 교수이시면서 정의교육정책단 자문위원이신 임준 자문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노원병의 후보로서 열심히 정의당의 정책을 알리고 있는 주희준 후보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임준 자문위원님께서 공약의 배경 및 취지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희준 후보님과 신현자 후보님 그리고 김종명 정치위원장님께서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과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임준 자문위원님의 취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임준입니다. 저희 공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대개혁과 건강불평등에 대한 건강보장성 강화, 건강불평등 해소,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불공정한 부가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메르스 사태 다 경험하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메르스 사태는 단지 감염병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것으로 폄하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의 문제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대형 병원의 행태가 결국은 메르스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될 1차 보건의료사가 1차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환자들은 무너진 의료 체계 속에서 대형 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병원은 공공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환자를 정보를 감추기 급급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작년 1년 내내 목도했습니다. 저희 정의당 공약은 이런 잘못된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외국에 있어서 건강보험은 어떻게 보면 사회보험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료비 할인 제도라는 이제 아주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보장성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원 진료비, 가장 중요한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 실제 중증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서는 집안이 나락에 떨어지는,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수준이 60%에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있고, 선진외국의 90% 이상의 어떤 보장성을 전혀 이 속에서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아시다시피 현재 흑자가 지금 돈이 남아있는 게 17조를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하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장성이 강화되어야만이 사실 건강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살률은 세계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 더더욱 건강 때문에 가난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정의당은 건강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생애 과정별로 잘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의 부가체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건강보험 부가체계는 매우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가입자의 어떤 그런 도덕 책임자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라든지 한계에 설정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가체계 자체가 소득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자산이든지 지역가입자들만 평가 소득에 기초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소득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자기 월급 이외에 다양한 이자 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책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불형평성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부가체계들을 바꿔야 되고, 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건강보험이 정말 형평성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평등하게 바뀌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야만이 결국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을 보장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공약을 구성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건의료공약의 핵심 내용을 지금 주희진 후보님부터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04년부터 국가의 보건의료 영역과는 좀 다른 곳에서 민간에서도 보건의료 활동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노원병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보건의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동조합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희준입니다. 정의당은 메르스로 드러난 한국 의료 체계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첫째,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으로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구축으로 병원과 의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포괄적인 건강 및 질병 관리를 위해 건강 담당 의사 제도를 도입해 1차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키우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중대 재해 및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로 구축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예비후보 신현자입니다. 두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을 취소하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62%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 진료비는 15세 미만 아동 100%, 전 국민에게는 90% 이상 보장하겠습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의 사적 부담을 줄이고 공적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건강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서울과 전남의 기대 수명이 남성은 평균 5년, 여성은 1.4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 30에서 44세 남성은 중졸 이하와 대졸의 사망 위험 격차가 8.4배에 달합니다. 사망률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건강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지방교부세 교부 시 건강 불평등 지수를 반영해 계층 간, 지역 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출산 전부터 초중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 김종명입니다. 세 번째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가입자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이고 또 일부 고소득층에 근로외 소득이 있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과 같은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대략 70%는 월 평균 47,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절감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험 확대와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료에 들어가는 가계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이 하락하고 도덕적 해이,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갱신시마다 민간의료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해서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월 평균 26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게 되면 실손의료보험료는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효과를 갖게 돼 있습니다. 실손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가계부담이 같이 줄어들 것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처참한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수그러들어 버렸고 현실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에서도 아무런 교훈도 얻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의 보건의료 체계의 병폐를 뜯어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병폐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 영리화 정책입니다.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또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장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등의 이 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는 우리 헌법과 이 보건의료 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의료는 단지 수익 창출의 수단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메르스 참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보건의료 대개혁의 길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큰 정당들이 공천 가지고 다툼을 할 때 정의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이 돈의 가치로 환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보건의료 정책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